이렇게 까만 비닐봉지 위에 놓여진 전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투명과 하얀 전구를 더 하얗게 보이거나 투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한 거예요. 흰 전구가 더 하얗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뒤에다 놨고, 그 다음에 얘는 투명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휴지 같은 거, 종이를 감쌌죠. 들여다 보이고 있어 라는 장치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첨가해주면 그릴 게 많아지잖아요가 아니라 내가 표현하기, 투명한 걸 표현하기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구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자. 먼저 앞쪽에 있는 전구의 위치부터, 비닐봉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배경 효과만 주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로 전구의 위치를 하나 이렇게 잡아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나 이쪽으로 갔는지를 봐서 높이를 정해주시고, 일단 동그라미 2개를 먼저 겹친 정도를 슬쩍 볼게요. 자, 제가 의도적으로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좀 크게, 뒤쪽에 있는 아이를 조금 작게 그렸어요. 자, 요거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형태적으로 좀 쉬우니까 얘부터 할게요. 이 전구 같은 아이들은 중심 축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 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구 전체의 길이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구 전체의 길이를 찾아서 이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게 그려줄 거예요.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전구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고 나서 한번 보면 그게 보이시죠? 이렇게 꺾여진 방향을 만들어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전구의 얘의 중심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걸 먼저 찾아서 거기에서 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중심 축을. 자, 이렇게. 여기 가운데 얘를 먼저 찾아주세요. 잡아주고, 요소들 들어주시고, 됐죠? 다음에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뒤에 배경을 칠할게요. 이 목탄이 이 나트람은, 이 사각 목탄은 나무를 잘라서 태운 거고, 이렇게 요런 목탄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무의 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종이에 묻는 느낌이, 아까 제가 이렇게 나트람을 문질렀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네, 이렇게 찰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접어서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을게요. 그리고 이런 묻어진 걸 가지고 지우개로 빗을 살짝 정리해주고 들어갈게요.
뒷배경을 살짝 어둡게 톤을 넣어주시면 이 전구가 더 하얗게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뿐더러 이쪽 뒤에 어두운 종이가 그 비닐이 더 뒤로 쑥 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밀렸단 말이죠.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비닐의 형태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 한번 더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들을 조금씩 다듬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두워 보이고 이쪽도 어두워 보이잖아요. 자, 빛이 이렇게 위에서 오니까 이 아래쪽 반짝거리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 아래쪽을 한 번 더 명암을 약간 더 강조해 보죠.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이 흐름이 잘 안 보여요. 뭐 왜 나만 안 보이지? 고민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확인해. 나만 안 보이는 거야? 막 이러면 같이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입체적 구조, 겉의 표면의 재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형태를 보고 그 형태일 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그 명암이 생길까라는 걸 생각하고 보면 반짝이는 걸 먼저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명암이 보인다는 거죠. 의심하고 들여다봐? 아니,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그냥 생각 안 하고 보는 거랑 달라진다는 거지. 네, 경험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원리를 알고 너무 자기를 비하할 필요는 없어. 아니 구조적으로 것도 한 대가 되겠네. 구조적가 말이 어려운 거지. 한번 누군가가 하는 걸 보면 에이 저거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안 돼요. 집에 가서 근데 아 저거였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돼. 그건 뭐냐면 내가 늘 얘기하죠.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네. 눈하고 머리는 모든 걸 멀리 바라볼 수도 있고 많은 지식을 빨리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이 눈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건 그만큼 많은 연습을 해야지 눈만큼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숙제라고 할 건 없죠. 뭐 제가 숙제를 일부러 내주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잘 그리고 싶어,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해라 마라 소리 없이도 자기가 그게 즐거우니까 자꾸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꾸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도하시면서 얻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제가 계속 그려 들어가면서도 형태를 조금씩 다듬죠. 네, 처음에 그 형태를 제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려놓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략적인 형태만 잡아놓고 명암을 넣어가면서 다시 형태를 조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부터 얘기할까? 그 형태를 개략적으로 잡고 들어가게 되면 중간 명암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형태를 계속 봐야 해. 뭔가 기준이 되는 거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봐야 돼. 그래서 형태가 초반에 많이 틀려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게 좀 단점이야. 근데 장점은 초반에 내가 아주 세밀하고 막 정확하게 형태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이 없죠. 그래서 뭔가 빨리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뭔가 형태를 정말 지우개질까지 해가지고 선도 예쁘게 해서 싹 그려놨다? 라인 드로잉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을 마치 영역의 경계선, 국경선인 것처럼 그렇지. 국경선을 넘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자기를 그 안에다 채우느라고 막 손에 완전히 경련이 일어. 삐져나가면 안 돼. 라는 강박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대생은 빛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구성이나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어떤 데는 윤곽선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가 드러나기도 하고 해주잖아요. 그건 모든 게 형태가 드러난다는 건 결국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어둠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걸 그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 여기서도 제가 여기 이렇게 퍼졌는데 그냥 놔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퍼지면 이게 색이 잘못된 건 줄 알고 여기를 싹 도려낸단 말이지. 자, 해볼까 그냥? 자, 여기를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이렇게 드러냈어. 그러니까 얘는 아주 깔끔하게 형태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까 저는 거기를 그냥 이렇게 탁 퍼지게 했단 말이죠. 자, 요거 마치 빛이 싹 번진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으세요? 요런 거 중요해.
형태를 칼같이 도려서 뭔가 명확하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뭔가는 번지기도 하고 빛이 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얘 형태의 어두운 부분 때문에 뒤에 형태가 슬쩍 섞였어. 등 그려도 되잖아. 좋지. 그러면 그림이 빨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 뒤에 이 쇠 부분 있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정직하게 싹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 개, 두 개, 개수가 모자라는데? 맞아. 그러지 마시고. 자, 이쪽에서 이미 형태의 계단 같은 느낌 잡아줬죠? 그럼 아래쪽에서도 한번 잡아볼게요. 잡히죠? 어떤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걸 연결해서 보는 건 그냥 보는 사람이 알아보게 내비두죠. 내가 그걸 굳이 설명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 형태에서 이렇게 연결성 있게 보이는가, 그게 틀리지 않았는가만 내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를 다 드러내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딱 끊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확 드러나죠. 근데 얘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자, 목탄을 강하게 잡아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드러나면서 얘도 얘의 형태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여기를 다 도려내지 마시고 이쪽에서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죠. 있구나. 이런 형태구나. 자, 그 다음에 이 묶인 이 휴지랑 여기 이렇게 풀린 휴지랑 얘가 더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형태잖아. 그죠? 자, 얘가 갑자기 누웠죠. 이렇게. 여기 있는 명암이 먹어 들어오는 거야. 자, 이쪽도 이쪽에 있는 명암이 먹어 들어와.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때문에 헷갈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누워 있고 여기는 서 있고 그 느낌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더 차이를 내고 싶어 얘가. 그러면 이 휴지의 두께감을 살짝 만들어 주는데 일단 지우개로 지워서 두께감을 살짝 줬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밝으면 안 되지. 얘는 저쪽에 있는 거고 얘는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이라 밝은 건 이쪽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전구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싹 형태가 드러나게 해주지 않았는데도 눈은 이 형태를 쫓아가려고 하죠. 얘는 이제 이 안쪽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구멍이 생겼죠. 구멍이 생겼는데 휴지가 담겨 있잖아. 이렇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나중에 이렇게 대충 자리만 잡아놓자. 더 밝게 해야지. 야, 나 이런 건 안 가르쳐줬었는데. 이건 그치? 재밌는 거 하네. 그치.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나한테 되게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없고 그냥 이 기본적인 거라 하는 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는 지워주시면 꼭지까지 나왔네요. 강약 조절을 하세요. 자, 여긴 좀 드러내죠. 이렇게. 그래서 목탄은 이렇게 빨리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탄으로 처음에 스케치들을 많이 하죠. 목탄만 지금 사용하시는 그렇죠. 제가 연필목탄을 쓰지 않았죠, 아직. 네, 연필목탄을 꼭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강약 조절을 해서 그냥 묘사를 하셔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반짝반짝만 넣어볼까요? 여기 필라멘트라고 그러나요? 네. 요게 살짝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살짝 그려주면 뭔가 세밀하게 그린 것 같은 효과가 살짝 생기죠. 자, 너무 드러내지 말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그려볼까요? 느낌만 살리는 거야. 아셨죠? 세밀하게 묘사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보죠.